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주요국인 미중일러와 북한에 이미 메시지를 발산했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한민국 쟁탈전에 돌입했으며 러시아는 계속 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가장 빨리 트럼프의 뜻대로 한국이 알아서 플러스에서 타결할 것이고, 그 모습을 세계에 보여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백악관은 알아서 플러스 타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먼저 전화할까 내심 초조까지는 아니어도 중국을 공산당 운운하면서 중국의 민주국가 간섭을 들먹인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먼저 전화해서 미국 편임을 보여달라, 그렇게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와 통화는 6일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첫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통화한 것보다 어떤 내용으로 정상 간 통화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세 협의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의 사의를 표했으며, 트럼프가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한국은 요구를 수용하고 고마워해라, 그런 식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먼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양국 정상이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의에 대해 특이점이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 정책과 양국의 협력 부분에서 일방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하고 조속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서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스스로 고립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일방주의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 예외인 국가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트럼프를 조속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필요한 나라라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만 대한민국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 국익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합의가 진심이든 아니든 우리는 트럼프의 말에 적극 호응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가급적 빠른 미국 방문을 요청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과의 첫 단추는 별 탈 없이 잘 꿰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일 중로는 외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일이 원하는 것 이상의 행동과 약속을 남발했고, 반중 정서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와 중국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미국과 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총리는 한글로 한일 관계 지속적 발전을 희망한다 직접 밝혔으며, 일본 언론은 지금부터는 한국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본 내 극우들과 자민당의 급발진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적 없는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없는 짤막한 뉴스로 북한식의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내수경제 진작을 위한 추경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집행되느냐와 미일 중로와 북한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떠안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대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이란 제목으로 대선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특별한 논평 없이 12.3 내란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는 짤막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동시에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며 남한과 완전 단절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런 신속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북한은 2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한 뒤 처음으로 이번 대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선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선 결과가 하루 만에 신속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20대 대선까지 남조선 대선이라고 하던 것을 이번엔 한국 대선이라고 표현하며 거리는 유지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 접근을 하지만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래도 초기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어제 러시아 안보수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러 간의 면담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의 도발은 북한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불안해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안보 동맹을 맺었으며 그 대가로 북한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어 만 단위의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습은 다른 면으로 달갑지 않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실제 전쟁을 통해 전투 경험을 얻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선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북한 강경 정책은 북한의 실질적 군사력 강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과 연결된 모든 육로를 파괴했습니다. 육로를 파괴한 이유는 행여나 있을지 모를 한미연합군의 북진에 대비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북한 정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원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느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한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천명한 실용 외교에 대해 일본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대체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글로 축하 메시지까지 올리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주목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온건한 대일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個人的信念のようなものだけを一方的に強要したり貫いたり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と述べて解決策を維持する考えを示唆しました。 MBC와 만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무시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トランプ政権のアメリカという存在を考えると、日米韓の協力にしてもこれからはできれば日本と韓国が協力を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安定的に維持したいと。 특히 관세와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협상 등 두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풀어야 할 과제도 비슷합니다. ユン政権とは違ってイ・ジェミョン政権に対しては日本政府としてもですねより慎重な対応というものが求められる。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SNS에 한글로 당선 축하 메시지까지 올리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역시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와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관심사와 우려는 무엇일까요?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북한과 대화,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국의 위상을 기억하는 트럼프가 아태평양 정책에서 한국을 우선하고 일본을 패싱하는 상황이 재현될까 하는 것입니다.